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가매려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라. 니체.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이라는 여정을 시작할 때 자신의 앞에는 그 여정을 담아낼 시나리오를 위한 흰원고지만이 있을 뿐이다. 그 여백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안내서조차도 없다.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안내서를 준비해 놓을 수 있겠는가? 이 시나리오는 내가 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야기가 시작되며, 그리고 그 순간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비로소 서사를 가진 장편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여정의 시작은 두렵고 막막해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첫 문장을 써내려 가는 순간 자신만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 시나리오는 매 순간마다 내가 선택한 결정과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지며 결국 각자의 독특한 인생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인생의 핵심은 매일의 일상에 있다. 반복되는 이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은 조금씩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고 결국 자신의 주제가 결정된다. 우리는 매일 꿈을 꾸고 희망을 찾는다. 일상의 단편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의 시나리오는 결말을 맺는다. 그 시나리오가 비극일지 아니면 희극일지는 결국 일상의 단편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마냥 걱정만 하기보다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인생이라는 시나리오의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소멸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만들고 있는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연이 될 것인지는 결국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나이 들어 늦었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늦게 빛나는 인생도 있기 마련이다. 남들보다 일찍 빨리 시작했다고 해서 멋진 시나리오가 나오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의 주제를 잘 선정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써내려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과감히 지우고 다시 쓰는 용기도 필요하다.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이 이 우여곡절을 견디게 해줄 것이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는 어떤 결말로 맺고 싶은가? 먼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라.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첫 시작이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마흔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이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의 뚜껑을 씌우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어려워진다. 인생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려놓지 않을 것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진짜 감정에 뚜껑을 씌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시키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그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속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살다 보면 자신이 사실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당신이 속마음을 꽤 오래 억누르고 살았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나는 정말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일이다. 자신의 감정에 뚜껑을 오래 씌워 놓으면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일이 정말 어려워진다. 마음을 해방시키는 허물없는 이야기.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타인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속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힘들어하는 현대인이 적지 않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일에 서툴 뿐만 아니라 평판 자체를 걱정하며 감정을 억압한 채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감정 교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속마음을 부정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은 안심하고 마음이 해방되어 편안해진다.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려면 감정을 표현할 것. 감정을 꾹 억누른 채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신체는 긴장감으로 굳어버리고 건강에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감정을 표현하면 할수록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연구 그룹이 어떤 실험을 진행했다. 우선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인생의 정신적 외상 경험을 글로 쓰는 트라우마 기술 그룹. 그들에게는 정신적 외상으로 생긴 생각이나 감정도 쓰게 했다. 다른 한 그룹은 그날 신었던 구두나 자기 방의 가구 배치 등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쓰는 아무래도 좋은 것 기술 그룹이다. 두 그룹 모두 나흘 연속으로 실험실에 나와 글을 쓰게 했다. 과제를 끝마친 다음 기분을 물어보자. 트라우마 기술 그룹은 아무래도 좋은 것 기술 그룹보다도 괴로운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6주 후에 검사를 실시했더니 트라우마 기술 그룹의 면역력이 향상된 게 밝혀졌다. 그뿐 아니라 6주 동안 심신 상태가 안 좋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횟수도 줄어들어 있었다. 유사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관찰된 점으로 미루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에 강해진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는 것은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감정을 해방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가만히 느끼다 보면 지금까지 줄곧 억누르고 무시해왔던 감정이 솟구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대부분은 분노나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다. 물론 기쁨이 솟아오르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감정을 해방하는 게 중요하다. 단, 감정을 해방한다고 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느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감정을 해방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이를테면 안전한 장소에서 소리치거나 우는 방법이 있다. 나는 혼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무도 없는 등산로를 걸으면서 한껏 절규하거나 한다. 쿠션을 힘껏 두들기는 행동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신이 육체적인 방법보다 이미지화하는데 더 자신 있다면 감정을 그저 가만히 느낀 다음 그 감정을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만들어 하늘로 날려보내는 방법도 유익하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일기에 적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문장 실력이나 내용의 옳고 그름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속마음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이다. 그 활동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객관성을 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기분을 글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일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도 매우 유효하다. 조금씩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현실을 보다 냉정하고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잠시 당신의 기분을 솔직하게 적는다고 해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할수록 점점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려면 많은 현대인이 스트레스 사회에 적응하려고 자기 감정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데 서툴다. 그렇다면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감정을 느끼는 방법. 첫 번째, 몸에 주의를 기울인다. 우선 신체의 감각부터 시작하자. 신체의 의식을 집중하며 기분 좋은 감각을 적극적으로 느껴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온천에 들어가 느긋하게 있거나 맨발로 지면을 밟으며 걷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마사지를 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 태양이나 달을 보는 것도 좋다. 아침 해나 석양의 부드러운 빛을 보거나 여유롭게 달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정을 느끼는 방법. 두 번째, 물건을 정리한다. 방을 정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가구나 러그를 배치하는 등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자신을 위해 값비싼 질 좋은 속옷이나 옷을 사 입는 것도 좋다. 이같이 먼저 물건부터 정리해가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감정을 느끼는 방법. 세 번째, 명상한다. 명상도 자기 감정이나 감각에 민감해지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명상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내가 추천하는 것은 기본 방법으로 느긋하게 앉아 눈을 감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숨을 내쉬고 코로 편하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이 과정을 천천히 반복한다. 호흡에 맞춰 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 둘 하고 마음속으로 10가지 숫자를 세면 집중하기 쉬워진다. 또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하하하고 숨을 내쉬면 몸이 해방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목욕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일종의 명상이다. 혹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무심히 설거지를 하거나 바닥을 닦는 것도 명상적인 행위가 된다. 그렇게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몸으로 느껴보자. 그리고 함께 오늘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나, 지금 어떤 기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이자. 지금의 기분을 가만히 느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끈기 있게 진행한다. 반대로 아무리 의지가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속으로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꾸물거리느라 좀처럼 진행을 못하고, 진행해도 조금만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유혹이 있으면 금방 그만둬 버린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일에는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끈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자신을 소홀히 하거나 타인의 가치관에 따르려고 하면 자신이 태만하다고 생각되어 죄책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것 자체에 의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지를 명확히 하자.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게 커다란 한 걸음이 된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정말 중요한 일.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칭찬을 받든 받지 못하든 평가하고는 상관없이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당신의 장점을 살려 살아가기 위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직, 근면, 배려 같은 이상론이나 명분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리킨다. 이 가치관은 지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르다. 자기 고유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선시하여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인생이 의미 있고 충실하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자신에게 높은 가치관을 자기 중심에 두고 중요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히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답게 살아간다. 또한 자신의 높은 가치관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를 느낀다. 곤란한 일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내자.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자신의 높은 가치관에 도움이 되는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미래로 향한다. 우리의 삶은 늘 죽음이라는 미래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래도 죽음은 늘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며 우리의 사고방식, 감각, 행동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말이 되면 올해도 곧 끝나는구나 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이유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점, 즉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현재 상태에 머무르기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젊음도 미래의 가능성도 계속 이루면서 늙고 생명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살아야만 한다. 왜 늘 시간에 쫓겨 초조할까? 우리는 확실히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끝이 늘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일을 미루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기에 그 끝이 오는 것을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다. 언젠가 죽을 운명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에 따르면 살아가는 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마음을 잃은 태도, 또 하나는 지금 이곳에 사는 태도다. 첫 번째, 마음을 잃은 태도란 일상의 바쁨, 일상의 이것저것, 즉 중요하지 않은 수다나 오락 등에 파묻혀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바쁠망이라는 한자는 마음을 잃는다는 뜻이다. 물질에 대한 집착, 돈의 많고 적음, 사람들의 말과 행동, 물건의 좋고 나쁨 등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곳에 사는 태도란 저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마음을 분주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는 저것, 이것, 그 자체에 감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도 타인도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태도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그때 자신을 바꿀 힘이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마음을 잃은 태도로 살아간다. 하지만 죽음을 직면하면 지금 이곳에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죽음에 의해 진정한 자신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주어진 것이며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수록 인생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하고 충실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라는 미래에 잡아먹히지 않고 지금 이곳을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가매려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라. 니체.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이라는 여정을 시작할 때 자신의 앞에는 그 여정을 담아낼 시나리오를 위한 흰원고지만이 있을 뿐이다. 그 여백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안내서조차도 없다.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안내서를 준비해 놓을 수 있겠는가? 이 시나리오는 내가 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야기가 시작되며 그리고 그 순간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비로소 서사를 가진 장편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여정의 시작은 두렵고 막막해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첫 문장을 써내려 가는 순간 자신만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 시나리오는 매 순간마다 내가 선택한 결정과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지며 결국 각자의 독특한 인생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인생의 핵심은 매일의 일상에 있다. 반복되는 이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은
조금씩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고 결국 자신의 주제가 결정된다. 우리는 매일 꿈을 꾸고 희망을 찾는다. 일상의 단편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의 시나리오는 결말을 맺는다. 그 시나리오가 비극일지 아니면 희극일지는 결국 일상의 단편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마냥 걱정만 하기보다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인생이라는 시나리오의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소멸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만들고 있는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연이 될 것인지는 결국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나이 들어 늦었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늦게 빛나는 인생도 있기 마련이다. 남들보다 일찍 빨리 시작했다고 해서 멋진 시나리오가 나오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의 주제를 잘 선정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써내려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과감히 지우고 다시 쓰는 용기도 필요하다.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이 이 우여곡절을 견디게 해줄 것이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는 어떤 결말로 맺고 싶은가? 먼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라.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첫 시작이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마흔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이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의 뚜껑을 씌우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어려워진다. 인생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려놓지 않을 것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진짜 감정에 뚜껑을 씌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시키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그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속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살다 보면 자신이 사실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당신이 속마음을 꽤 오래 억누르고 살았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나는 정말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일이다. 자신의 감정에 뚜껑을 오래 씌워 놓으면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일이 정말 어려워진다. 마음을 해방시키는 허물없는 이야기.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타인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속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힘들어하는 현대인이 적지 않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일에 서툴 뿐만 아니라 평판 자체를 걱정하며 감정을 억압한 채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감정 교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속마음을 부정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은 안심하고 마음이 해방되어 편안해진다.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려면 감정을 표현할 것. 감정을 꾹 억누른 채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신체는 긴장감으로 굳어버리고 건강에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감정을 표현하면 할수록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연구 그룹이 어떤 실험을 진행했다. 우선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인생의 정신적 외상 경험을 글로 쓰는 트라우마 기술 그룹. 그들에게는 정신적 외상으로 생긴 생각이나 감정도 쓰게 했다. 다른 한 그룹은 그날 신었던 구두나 자기 방의 가구 배치 등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쓰는 아무래도 좋은 것 기술 그룹이다. 두 그룹 모두 나흘 연속으로 실험실에 나와 글을 쓰게 했다. 과제를 끝마친 다음 기분을 물어보자. 트라우마 기술 그룹은 아무래도 좋은 것 기술 그룹보다도 괴로운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6주 후에 검사를 실시했더니 트라우마 기술 그룹의 면역력이 향상된 게 밝혀졌다. 그뿐 아니라 6주 동안 심신 상태가 안 좋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횟수도 줄어들어 있었다. 유사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관찰된 점으로 미루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에 강해진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는 것은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감정을 해방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가만히 느끼다 보면 지금까지 줄곧 억누르고 무시해왔던 감정이 솟구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대부분은 분노나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다. 물론 기쁨이 솟아오르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감정을 해방하는 게 중요하다. 단, 감정을 해방한다고 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느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감정을 해방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이를테면 안전한 장소에서 소리치거나 우는 방법이 있다. 나는 혼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무도 없는 등산로를 걸으면서 한껏 절규하거나 한다. 쿠션을 힘껏 두들기는 행동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신이 육체적인 방법보다 이미지화하는데 더 자신 있다면 감정을 그저 가만히 느낀 다음 그 감정을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만들어 하늘로 날려보내는 방법도 유익하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일기에 적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문장 실력이나 내용의 옳고 그름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속마음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이다. 그 활동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객관성을 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기분을 글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일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도 매우 유효하다. 조금씩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현실을 보다 냉정하고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잠시 당신의 기분을 솔직하게 적는다고 해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할수록 점점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려면 많은 현대인이 스트레스 사회에 적응하려고 자기 감정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데 서툴다. 그렇다면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감정을 느끼는 방법. 첫 번째, 몸에 주의를 기울인다.
우선 신체의 감각부터 시작하자. 신체의 의식을 집중하며 기분 좋은 감각을 적극적으로 느껴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온천에 들어가 느긋하게 있거나 맨발로 지면을 밟으며 걷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마사지를 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 태양이나 달을 보는 것도 좋다. 아침 해나 석양의 부드러운 빛을 보거나 여유롭게 달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정을 느끼는 방법. 두 번째, 물건을 정리한다. 방을 정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가구나 러그를 배치하는 등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자신을 위해 값비싼 질 좋은 속옷이나 옷을 사 입는 것도 좋다. 이같이 먼저 물건부터 정리해가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감정을 느끼는 방법. 세 번째, 명상한다. 명상도 자기 감정이나 감각에 민감해지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명상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내가 추천하는 것은 기본 방법으로 느긋하게 앉아 눈을 감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숨을 내쉬고 코로 편하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이 과정을 천천히 반복한다. 호흡에 맞춰 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 둘 하고 마음속으로 10가지 숫자를 세면 집중하기 쉬워진다. 또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하하하고 숨을 내쉬면 몸이 해방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목욕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일종의 명상이다. 혹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무심히 설거지를 하거나 바닥을 닦는 것도 명상적인 행위가 된다. 그렇게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몸으로 느껴보자. 그리고 함께 오늘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나, 지금 어떤 기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이자. 지금의 기분을 가만히 느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끈기 있게 진행한다. 반대로 아무리 의지가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속으로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꾸물거리느라 좀처럼 진행을 못하고, 진행에도 조금만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유혹이 있으면 금방 그만둬 버린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일에는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끈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자신을 소홀히 하거나 타인의 가치관에 따르려고 하면 자신이 태만하다고 생각되어 죄책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것 자체에 의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지를 명확히 하자.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게 커다란 한 걸음이 된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정말 중요한 일.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칭찬을 받든 받지 못하든 평가하고는 상관없이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당신의 장점을 살려 살아가기 위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직, 근면, 배려 같은 이상론이나 명분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리킨다. 이 가치관은 지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르다. 자기 고유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선시하여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인생이 의미 있고 충실하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자신에게 높은 가치관을 자기 중심에 두고 중요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히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답게 살아간다. 또한 자신의 높은 가치관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를 느낀다. 곤란한 일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내자.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자신의 높은 가치관에 도움이 되는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미래로 향한다. 우리의 삶은 늘 죽음이라는 미래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래도 죽음은 늘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며 우리의 사고방식, 감각, 행동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말이 되면 올해도 곧 끝나는구나 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이유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점, 즉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현재 상태에 머무르기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젊음도 미래의 가능성도 계속 이루면서 늙고 생명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살아야만 한다. 왜 늘 시간에 쫓겨 초조할까? 우리는 확실히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끝이 늘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일을 미루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기에 그 끝이 오는 것을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다. 언젠가 죽을 운명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에 따르면 살아가는 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마음을 잃은 태도, 또 하나는 지금 이곳에 사는 태도다. 첫 번째, 마음을 잃은 태도란 일상의 바쁨, 일상의 이것저것, 즉 중요하지 않은 수다나 오락 등에 파묻혀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바쁠망이라는 한자는 마음을 잃는다는 뜻이다. 물질에 대한 집착, 돈의 많고 적음, 사람들의 말과 행동, 물건의 좋고 나쁨 등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곳에 사는 태도란 저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마음을 분주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는 저것, 이것, 그 자체에 감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도 타인도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태도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그때 자신을 바꿀 힘이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마음을 잃은 태도로 살아간다. 하지만 죽음을 직면하면 지금 이곳에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죽음에 의해 진정한 자신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주어진 것이며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수록 인생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하고 충실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라는 미래에 잡아먹히지 않고 지금 이곳을 살아갈 수 있다.